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도서관 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 특별하느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드디어 제가 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랑 겸 한편으로 보면은 또 설명 겸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쓴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인데요.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리라는 과목을 저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리라는 것은 단순히 지명을 외우고 특정한 무슨 지형을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땅의 이치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경제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게 지리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보통 지리학을 가지고 이제 학문의 여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든지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구본 연구소 지금 몇 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걱정이 많으시고 저도 걱정이 많죠. 일단 제일 큰 걱정은 이 격변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요즘에 제 머릿속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생존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현실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든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있는 조직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노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운이 좋아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잘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5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생존을 걱정할 때,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전 세계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파랑새를 쫓아서 전 세계를 수없이 돌아다녀 왔습니다. 하지만 그 파랑새를 대한민국에 그대로 새 장에 넣어서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유토피아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 세계에 저기선 사람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지옥 같은 곳이 있습니다만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사람은 살아남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꿈을 키우고 있고 또 변화를 모색하는 게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5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눈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의 눈으로, 대한민국 사람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세상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동안에 지구본 연구소에서 다뤄봤던 여러 내용들을 이리저리 좀 보완도 하고 채워놓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구본 연구소의 좀 거창하게 말하면 지구본 정신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라는 생각도 종종 해봤습니다. 막상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를 단칼에 한 번에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만능 열쇠는 없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들 어려운 상황,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다 페널티와 여러 가지 디스어드밴티지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안고 다들 달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책에서는 저의 그런 마음들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지구본 연구소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제가?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거를 쭉 보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맞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하는 반가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잊어먹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새삼 느낀 것은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참 짧다.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준비하고 제가 자료를 찾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다시 들여다보면 잠깐만 내가 이걸 언제 이야기했지? 내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었나? 라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참 이렇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참 그때는 잘했구나 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순진했네 라는 생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25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보면 그 사이에 2019년, 2020년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참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2025년 최신의 관점으로 맞춰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일 고민을 했던 게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디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나. 제가 모든 분들께 눈높이를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과연 누가 이 시점에서 제가 타겟으로 삼아야 되나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다 보면 저도 이제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자꾸 쓰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썼다 지웠다를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나 좀 관심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책으로서 한번 써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창하고 어려운 이야기 대신 좀 재미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썼으니까 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각각의 나라 아니면 지구본 연구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잘라가지고 해볼까 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은 이제 교보문고하고 이제 같이 낸 책인데요. 그래서 교보문고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키워드를 5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되게 중요한가 주택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또 경제라는 또 키워드도 있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에너지, 그리고 지구 상에 있는 거대한 인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이 뜨거운 여름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기후라는 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을 쓸 때 보면은 제일 고민되는 건 뭐냐면은 서문을 먼저 쓰고 책을 쓸까? 아니면 다 써놓고 서문을 쓸까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다 써놓고 서문 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서문은 제가 맨 나중에 쓰게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최준영이라는 사람이 어쩌다 지구본 연구소라는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라는 되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잊어버리고 있던 그런 기억들을 이제 떠올려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이제 스웨덴 이야기를 많이 좀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책에서 그리고 이제 글자로 느끼던 거와 그다음에 짧지만 경험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듣던 것이 많이 달랐구나.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그 경험 그리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도 요만큼씩이라도 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서문 쓰다 보니까 당연히 파키스탄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지구본 연구소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 나왔던 동네 그리고 제가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뭐 인도와의 갈등 해서 종종 등장하는 나라 계속 홍수도 나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수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든 저는 남들이 들여다보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을 되게 즐거움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첫 번째로 어떤 나라부터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구본 연구소를 보고 듣고 하시면서 제일 재밌고 이거부터 소개됐으면 좋겠다라는 나라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최대한 저도 여러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좀 아쉬운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쉬운 나라냐? 저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은데 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이게 또 그동안에 방송을 했는데 그게 또 그만한 또 반응이 잘 안 나온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그런 나라들 이야기들을 먼저 앞쪽에 좀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책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주택과 관련돼 있는 우리가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집이라는 것들과 관련돼서 모든 나라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잘 풀어가는 그런 나라 오스트리아, 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천국 같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는 되게 비애감이 있습니다. 쟤네들은 천국에 살고 우리는 지옥은 아니지만 한 연옥 같은 중간계에서 살고 있나? 뭐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을 그대로 우리나라한테 옮겨올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천국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별한 조건, 특수한 상황이라는 즉 이 책에서 책 제목에서 말하는 질이라는 것은 영속적인 것은 아니죠.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또 많은 것이 결정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땅 위에 남아있는 것이 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천국을 대한민국에 옮겨놓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발버둥치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죠? 그대로 옮겨올 수도 없고 그대로 옮겨온 겉모습으로 옮겨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많은 시행착오, 지금도 겪고 있는 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서로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들이대면서 이대로 하면 되잖아. 왜 이대로 못하는 거야? 라고 질책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오스트리아 빈의 천국 같은 주택 이야기 하지만 그 주택을 짓고 그런 식으로 낮은 주거비 좋은 주거를 누릴 수 있으려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그리고 빈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매우 특별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잠깐 나타났던 상황이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지구본 정신이라고 이제 되게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첫 장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누구 나쁜 놈, 착한 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 번씩 내 마음속의 파랑새는 무엇일까?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왕 뭐 복지사회, 파랑새 이렇게 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웨덴 이야기도 그 다음으로 한번 실어봤습니다.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다뤄보면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나라들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런데 요번 책에서는 이제 빠졌고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이제 스웨덴이 이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서문에서 썼습니다만 이제 복지사회라는 어떤 이 키워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가야 되고 무조건 좋아라고 하지만 과연 그 복지사회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두 번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웨덴 뭐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은 좋은 이야기도 많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다 합니다만 저는 스웨덴이라는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두가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를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좋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고생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스트리아 빈과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단 한 번도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많은 나라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거하고는 거리를 둔 매우 드문 행운의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행운이 정말 스웨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찾아왔을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였을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다르게 또 그러한 행운을 누렸다라는 점들을 좀 인식하고 그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많은 지식인들은 해외에서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오면 우리도 그만큼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제도라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종합적인 결과물인 거죠. 영화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그러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2025년에 대한민국에 옮길 수도 없고 옮겨서도 안 되는 또 그러한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복지사회, 뭐 노르웨이 관련 이야기들도 이제 써봤으니까 한번 재밌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너무 좋은 동네 이야기만 쓰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또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 하나 좀 집어넣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다가 미얀마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구본에서 한 나라를 다루는데 연속적으로 다룬 것 치고는 참 많이 다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면 기억력이 되게 좋은 거고 사실 그 덕택에 농업과 관련돼 있는 우리 남재작 소장님도 또 인연이 돼서 또 많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본 연구소에 추억이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사실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히토류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다루기를 했습니다만 한 사회가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만큼 쌓아왔으니 적어도 얼마만큼은 더 갈 거야 라는 것이 의외로 빨리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좀 경각심, 두려움, 뭐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반면교사로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얀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인터넷에서 꽤 유행하던 용어죠. 좌절금지라는 이야기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미얀마에서도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더 나은 생활 그리고 더 좋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면 혼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사람들이 꿈을 꾸고 뭔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지구상에서 보면은 이 책 제일 뒷표지에 제가 그런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끈질기고 독한 생명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살아남고 꿈을 키우고 생활을 영위한다라는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주제와 잘 맞는 나라가 미얀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실어봤습니다. 사실 지구본 연구소를 처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에너지를 종종 좀 많이 다뤘어요. 저 개인적으로 재밌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너지가. 사실 뭐 요즘에 태양광이다, 원자력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땅 파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뭐 그런 나라죠. 전 세계 많은 나라는 땅 파면 뭐가 나옵니다. 땅만 파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지만 우리는 안 되는 나라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몇 나라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로 할까 그러다가 지구본 연구소 역사상 제일 최단 시간에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준 나라, 이 나라 아프리카의 말리. 왜 다루겠습니까? 백색수소. 지금도 그날 그 방송했던 그 기분이 생각이 나요. 정프로님이랑 저랑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저도 신나고 정프로님도 신나고 막 으쌰 뭐 방송을 했는데 댓글도 갑자기 그 다음서부터 으쌰 해가지고 너무나 다들 기분 좋게 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서글픈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야 문제를 정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라는 것에 서로가 모두가 한번 즐거운 연극을 해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눈앞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정작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백색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23년이었죠. 제가 다뤄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여러 군데서 열심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또 쉽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즉 에너지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뭔가 방향이 잡히면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까지는 꽤나 많은 것이 진행된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제 어느 나라를 다뤄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이제 미국 그 중에서도 이제 쉐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생각을 해서 포함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세워봤어요. 제가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쉐일을 몇 번이나 다뤘나라고 보니까 여러 번 다뤘더라고요. 주로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르헨티나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여러 쉐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다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쉐일과 관련된 내용을 쭉 다루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 쉐일을 수압화 세법으로 이것을 채굴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중동 이런 나라의 원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제 가스도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그러면 2025년에 미국은 지금하고는 정말 다른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라는 것이 전 세계를 바꿔놓고 강대국의 운명을 바꿔놓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쉐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20년 사이에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천연가스, 원유 다들 이제 미국으로부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세일 그러면 이제 미국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굳이 여기다가는 중국 이야기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옆나라고 또 우리하고는 또 많은 분야에서 또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쉐일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더 많다라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개발하기 쉽고 한쪽은 개발하기가 어렵고 라는 그래서 과연 중국이 그 쉐일이라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까? 찾아내지 못할까? 찾아낸다면 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등등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도 해보실 기회를 좀 드리고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페트로스테이트 그러니까 북미의 사우디 같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10년대쯤 돼서 중국에 있는 쉐일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갔으면 과연 중국이 지금처럼 재생에너지를 위주로 한 일렉트로스테이트로 변화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 국가들은 자기들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따른 운명들은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라는 점들도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 그다음에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어느 나라를 또 집어넣어 볼까?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여러 나라를 다뤘는데 약간은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던 나라, 쿠바 이야기도 에너지 쪽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쿠바 그러면은 우리나라 서점에 가보면 정말 많은 책이 있습니다. 쿠바를 보면은 이제 체 개발화부터 시작을 해서 여행과 관련 책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와 관련된 책들, 한편으로 보면 되게 유토피아 같고 낭만적이고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어떻게 보면 시간 박물관 같은 이제 그러한 나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좋고 싫음이 이제 분명한 이제 그러한 나라입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미국에 입국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쿠바라는 나라를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나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쿠바라는 나라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의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생각.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선한 의도가,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멕시코 편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신은 멀고 미국은 너무 가깝다. 멕시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이상을 펼치기에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너무 가깝다. 강대국과 가까운 나라들, 태양계로 말하면 수성 같은 그러한 존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집어넣어 봤고요. 당연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러시아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러시아와 관련돼서 러시아의 가스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이런저런 경로로 이야기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찾다가 자료를 찾다가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정리하면서 되게 가슴 뭉클한 경험들을 되게 여러 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소련에 가서 소련의 석유를 사오겠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쳐다도 보기 싫은 나라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협상을 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또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정말 많이 다뤘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가스 이야기, 러시아 에너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게 에너지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서슬퍼렸던 그 무서웠던 냉전 시기에도 그 한편에서는 또 서로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이념을 뛰어넘어서 손을 잡고 뭔가를 같이 해보겠다라고 했던 것이 또 러시아 가스, 에너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유소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에너지라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는 건지를 보면 러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드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 이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떠한 마성, 매력 이런 것들이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다루고 그 다음에 러시아 다루고 했으면 당연히 다룰 나라는 이제 중국이겠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될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 동안에 이제 뭐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주 탐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중국과 관련돼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았던 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요번에 집어넣어봤어요. 어떤 이야기냐? 물 이야기입니다. 물. 사실 중국 역사라는 것은 결국 딱 하나예요. 물이라는 것을, 저 거대한 황하 또는 양쯔강, 장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이냐, 누가 그걸 했느냐가 사실은 중국의 역사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 물을 잘 다스린 세력이 결국은 강력한 국가를 건설을 했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건설하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사실은 또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정말 중국이 여기저기 비가 잘 내리고 건조한 지역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중국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삼국지에서 본 것처럼 저 북중원 평원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달랐겠죠. 남부지방이 상하이라이 쪽에 있는 중국 남쪽이 지금처럼 그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었다면 또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물이라는 걸 놓고 뺄 수는 없는데, 우리는 정작 그 중국의 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즉 저는 자연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것이 바뀐다.
그중에서도 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와 관련돼서 한번 새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뤄봤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룬 성취는 성취대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14억이라는 인구를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자급자족하고 그다음에 뭔가 발전을 시키고 라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체가 또 한편의 역사인데 중국과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잘 보시면 중국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뭔가 여름, 이 책을 다 여름에 쓴 건 아닙니다만 점점 더워지고 하는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물과 상반되는 존재 하나 좀 집어넣어 봐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불이겠죠. 그래서 앞에 에너지 이야기는 했으니까 산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끝에 좀 집어넣어 봤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경북 산불 관련돼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었고 저도 지구본 연구소에 이제 산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제 했었죠. 그래서 뭐 이게 누구 책임이냐, 왜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그리고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 생존이라는 그 키워드에서 봤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산불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다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많은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산불에 의해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되는 세상, 우리가 인류가 자연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자연의 역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불이라는 주제를 제일 뒤에다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결국 뭐 이 책은 보시면 뭐 그렇게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제가 쓸 때는 이만한 책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거 빼내고 저거 빼내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치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책이 잘 팔려야 다음번에도 또 팔릴 것도 제가 좀 넣어놔야 되니까 아껴놓은 주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저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제까지의 진리가 오늘도 진리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점점 짧아진다. 즉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 20대 30대 때 알고 배우던 것이 그만큼 20년, 30년을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지식이라는 것들, 내가 경험에서 얻은 지혜라는 것들도 사실은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 세계 다른 쪽은 뭘 하고 있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큰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1988년 정도가 그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발을 디뎌놓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더나 싶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그때는 모두가 느꼈던 것 같아요. 1988년, 89년, 90년, 91년 이 한 4, 5년 동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모두가 전 세계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기민함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어떤 그러한 격변 시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좀 한번 새롭게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5천만 인구, 이게 적다면 적은 인구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은 인구도 아닙니다. 이 5천만 그리고 한글, 한국어라는 되게 독특한 문화 그리고 풍습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대단히 독특한 나라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도 전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만의 눈 그리고 우리만의 안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한 생각으로 썼습니다만 여전히 이 책을 보면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100% 눈으로 썼나라는 기준으로 보면 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의 한계인 거죠. 다음번 여러분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더 좋은 렌즈를 끼고 더 객관적으로 잘 써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번역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 하다가 제 이름이 써진 책을 또 이렇게 저자 최준영이라고 쓴 책을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사실 또 여러 가지도 좀 긴장도 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 주신 만큼 제 책도 한번 좋아해 주시면
저도 상당히 반갑고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고르고 그 다음에 2025년 현 상황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시간여행, 과거의 어떤 추억도 달려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2025년 어디에 있나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는 그러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사느냐? 라는 링크에 대해서는 뭐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여러 링크들이 많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골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별도로 연락드려서 책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앞으로 종종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또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쓴 책 좀 쑥스럽습니다만 광고이자 한편 제 저자로서의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는 기회였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